자,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, 바로 한전기술입니다. 들꽃님이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. 매수가가 76,000원이시네요. 비중을 또 6% 담으셨습니다. 자, 한전기술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. 8% 가까이 올라왔어요. 72,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.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위에 있기는 하네요. 한전기술 오늘은 왜 이렇게 올랐죠? 원전 관련된 좀 호재들이 좀 있었죠. 우리가 원전 관련된 주식, 그러니까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한전 KPS 같은 이런 주식들은 정점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?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네. 원전 관련된 주식들은 전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. 정권 같아요. 정권. 그러니까 네. 원전 관련된 정부 정책의 의지가 탈원전 쪽이냐 네. 아니면 탈원전의 반대쪽으로 가느냐. 그러네요.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기업들은 좀 독이 됐죠. 두산그룹들도 크게 힘들었고. 왜냐하면은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하더라도 정권에서 딱 막아버렸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의 영향이죠.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원전 쪽을 폐기하는 쪽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쪽이잖아요. 그게 있으니까 단기 조정보다는 중장기 대기 매수가 딱 받쳐져 있는 거죠. 정점에 있는 게 이게 아닐까.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 흐름이 무너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떠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떠올리고 이런 구도로 이들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어쨌거나 원전 관련된 종합설계 유일한 업체니까 대안은 없잖아요. 네. 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거고.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어쨌거나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. 여기에 충돌이 되겠죠. 가격이 충돌이 되겠죠. 비싸다 싶으면은 좀 적게 살 거고. 뭐 폭발적인 성장을 뭐 배터리만큼 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가격과 그다음에 받쳐주고 있는 이 자금들 간의 어떤 계리율 정도가 있었을 때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계리율이 좀 줄어들면 또 다시 매수에 들어와서 또 들어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72,400원 선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들 한번 보면요. 5만 원대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요 당시가 코스피 한 7, 8월 정도 됐잖아요. 요때. 그다음에 11월 때. 요때가 아마 코스피 지수가 2,400 정도 됐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2,400 정도 되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방어가 나온 걸로 봤었을 때 이 주식은 지금 한 6만 원 선장을 좀 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만 원을 좀 중장기 보유 가격, 홀딩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.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가격대를 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맞고 밀린 자리가 한 8만 원 정도 되니까 8만 원 정도 한번 열려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이전 직전 고점 보면 한 9만 6천, 한 9만 7천 정도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면은 한 2만 원 정도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? 6만 원 정도 보고, 그 다음에 8만 원 돌파하면 한 9만, 한 8, 9천 원 정도 보고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한 2만 원 단위 내외? 여기서 한 1, 2천 정도 오차 범위 좀 두고,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? 물량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 대응, 비중 대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자, 한전기술, 이 원전 관련주는 이 정책, 정권의 방향성이 주가 방향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현재 정권 안에서는 우상향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. 다만 요 가격 라인들 잘 기준을 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 매매 전략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6만 원, 8만 원, 그리고 9만 8천 원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